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가 입법과 합의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로 배달하는 일도 가능해질 텐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근거 규정이 없어 실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일부 실증 사업 허가를 받은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예 배달 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마침내 본격화될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 보시면요.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대 상승하면서 3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삼성은 모바일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으로 파운드리 선단 공정 영역을 넓힘으로써 신규 고객사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전자양 반도체 후공정업회 SFA 반도체 보시면 4거래일째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8%까지 낙폭 키우면서 4,3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의 실적 한번 보시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5,685억 원, 영업이익은 5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0%와 66% 늘어난 건데요. 모트렉스 이 소식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력받으면서 현재 3%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AI 기업 암바렐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암바렐라가 어떤 기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요.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고성능 저전력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암바렐라에게 제공하게 될 반도체는 차량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입력된 운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결국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하고 달리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부분. 이거를 비메모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업황으로 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되고 앞으로 성장이 좀 더 크게 기대가 된다는 쪽이 자동차 전장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한 이 비메모리 쪽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관련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다 이런 쪽 다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앞으로 더 키워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성장이란 부분이 현재 가시적으로 정책이라는 것들 보이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암바렐라가 손을 잡고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사를 좀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이 2019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요. 2027년까지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업계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물론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제외하고도 이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아닌 자율주행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암바렐라 기사를 보면은 암바렐라도 있지만 이제 모비라이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 물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 이런 종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애플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차량 키 개발자용 앱 카키 테스트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예전에 이제 지금 좀 시들시들해졌지만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목표를 좀 다소 낮춰서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2026년에 애플카를 생산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자율주행 뉴스들을 보면서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안에서 옥석을 또 가려봐야겠죠. 관련 종목들 두 분의 관심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대표님의 종목은요, 현대오토웨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중장기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호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네, 우선 현대오토웨버 실적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한 30%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 역시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이다라고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전담화한 쪽이 현대오토웨버다 보니까 성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 좋은 케이스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루링크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그만큼 앞으로 현대차가 단순하게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또 이익을 만들겠다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또 현대오토웨버가 또 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전망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단기간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주봉사에서 그림인데 박스 자체를 약 2년 동안 박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전 반등이 나면서 중간 마디 이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고 난 다음에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진입한다라는 약간 전략을 좀 세우시고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11만 5천 원 이하부터 매수 진입을 해서 나중에 이 중간 마디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을 우선 목표로 가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현대오토웨버 만나봤고요. 자, 부장님의 종목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속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넥스트칩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는 전략을 뉴스에 팔자라고 말씀을 뉴스에 드리고 팔자. 싶습니다. 네. 우선 어저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암바렐라 이슈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인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넥스트칩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슈로 조금 이제 뉴스가 부각될 때마다 장대 양봉 뒤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 신호 처리, 영상 전송, 그리고 영상 인식 등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1일에 기술 성장 특례 적용이 돼서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36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아래에 있다는 부분을 좀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무엇보다도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로봇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에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ISP 제품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국내 A사의 일부 모델을 본격 양산을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기술 성장 특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대비해서 사실 밸류도 상당히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보다는 이슈에 좀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넥스트칩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넥스트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